네. 자, 저희 저번 시간에 테스트 봤던 거 해설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정 학생이 못 푼 문제들만 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13번부터 차근차근 다 해설을 찍어서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3번을 풀어볼게요. 13번을 일단 읽어보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는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일단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 두 개를 설정했더니 뭐다? 풀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다. 일단 이거고 지금 각각 얘를 인수분해는 지금 깔끔하게 못하네. 일단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각각을 지금 구해내는 건 살짝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면 우리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다항식 px 그럼 얘도 어쨌든 간 이렇게 지금 시작한다는 거네요. 걔에 대해서 이걸 동시에 성립시킨대요. 이때 p5의 값을 구하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px가 당연히 식이 궁금하겠죠. 식이 과연 뭘까? 일단 이게 궁금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의 조건을 참고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보고 뭐가 보이냐 이거예요. 보니까 구조가 지금 두 식이 동일하다는 게 보이죠.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얘네들을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다시 관찰해보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지금 존재하죠. 네. 그리고 이때 지금 두 식의 구조가 정확하게 동일할 때 알파랑 베타만 정확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일반화시켜서 알파랑 베타를 성립시키는 친구를 그냥 내가 x라고 두고 x가 알파, 베타일 때 뭐가 성립한다? px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성립한다. 이 방정식이 성립시키는 결국 근이 뭐다? 알파, 베타다. 그래서 얘네를 근으로 이 공통적인 식을 충족시키는 근으로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상황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조건과 연결짓게 되면 지금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식이 뭐였어요? 얘였죠. 근데 이 친구도 좀 똑같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심지어 2차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이 정확하게 뭐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px를 단독으로 구해낼 수가 있겠죠. px는 그래서 뭡니까? 다 이항을 다시 우변으로 시키면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옮기면 이제 마이너스 2x 되죠. 그 다음에 또 옮기면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내가 원하던 px의 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제 5를 대입하면 25 마이너스 c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정답이 1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고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구조가 동일하다 두 식이 그걸 파악을 해서 이렇게 는 0으로 만들고 나면 이 알파 베타를 일반화시켜서 x로 두게 되면 이게 하나의 식이고 이걸 성립시켰던 알파 베타는 얘네의 근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인지하고 일반화 시켜낼 수 있냐
자, 이게 핵심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사고니까 반복되는 구조에서 달라지는 숫자들만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식을 만들고 걔의 근으로 해석하자. 이게 되게 중요한 해석이니까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얘도 볼게요. 17번. 17번이면 4점 한 중킬러 정도 되는 문제인데 얘가 일단은 3차 다항식이죠. px가. 그래서 지금 px를 뭘로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을 우리가 qx다. 이렇게 보고 일단 플러스 나머지가 누구예요? qx죠. 또 그래서 목이랑 나머지가 목이고 몫이고 얘는 나머지죠. 얘네가 같다. 지금 이런 문제잖아요. 자, 이렇게 만약에 식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얘를 그냥 이거 그대로 해석을 할까요? 여기서 한 끗 더 식의 조작이 들어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qx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다 이거죠. 수학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항상 뭐예요? 묶어져 있으면 어떻게 풀고 반대로 풀어져 있으면 묶어보는 거. 이게 일단 수학 식조작의 기본적인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qx로 묶어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x제곱 그 다음에 전체 qx 이렇게 묶어지게 되죠.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때요? 너무 식이 깔끔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px 앞에 x-1이 한 번 더 곱해집니다. 이 상황이죠. 지금 요게 지금 결국에는 이 상황인데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진대요. 얘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이거를 결국 뭘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수로 갖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죠. 나눠 떨어지니까. 나눠 떨어진다 이 해석을 나머지가 0이다 이거니까 나머지가 0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해요? 인수로 존재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선은 당연히 지금 얘가 px고 여기서 추론을 하나 하긴 해야 돼요. 얘가 지금 3차니까 당연히 여기서 목인 qx가 몇 차여야겠어요? 이게 1차여야겠다. 일단 이 생각은 할 수 있겠죠. qx가 일단 구조 자체는 일반화를 시켜 놓으면 x-a로 일반화 시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뭐예요? x-a예요. 이 상태에서 얘가 인수로 있다는 건 다시 얘를 쪼개보면 이렇게 쪼개지죠. 얘가 인수로 있다는 건데 1대1로 대응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얘는 어디 있어야 할까? 당연히 지금 애초에 우리가 인수 단위로 지금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인수가 정확히 대응이 돼야겠죠. 그래서 a는 이때 1이고 qx는 뭘로 결정된다? x-1로 결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px 설정했던 게 이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식은 x제곱 x-1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4를 넣게 되면 그냥 16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48이 되겠죠. 정답이 1번이 되게 됩니다. 17번에서 여기까지 할게요. 결국에는 기본적인 식 조작의 센스만 좀 발휘할 수 있어서 다 인수로 표현했다면 조금 더 쉬웠다. 이 말을 이런 마인드를 배워가는 거죠. 네, 얘도 볼까요? 이것도 이제 중간고사 시험범위 있었을 텐데 결국 지금 이렇게 음수 마이너스 1 얘가 이게 i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친구를 어떻게 처리할까? 계산시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문제인데 항상 계산을 주의하기 위해서는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i를 밖으로 빼내는 게, 분리시키는 게 계산할 때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하면 좋겠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어떤 조건이냐면 a가 음수래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문제가 발생한 상황인 거죠. 음수가 루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a 이렇게 바꿔놓고 i를 밖으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얘는 문제고 얘는 프로블럼이고 이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a가 그냥 그대로 들어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a로 안쪽을 바꿔줄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얘네들을 해석을 다 해보면, 먼저는 얘가 지금 어때요? 당연히 a가 그냥 들어있으니까 음수를 양수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고 i를 빼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얘도 마이너스 4니까 그냥 루트 4 이렇게 하고 i를 빼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 분의 마이너스 4a, 얘는 그냥 그대로죠. 그죠? 문제 없죠. 그대로 놔둡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두고 루트 2 한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a, 이게 문제 없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루트 32, 그 다음에 i를 밖으로 빼내고 여기도 마이너스 4a로 바꾼 다음에 i로 빼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정확히 루트 안을 전부 다 양수로 바꿨고 i로 다 빼내게 됐어요.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단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 i 두 개가 곱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죠. 곱하기 얘를 이렇게 안으로 하면 지금 얘는 2의 5승이죠. 얘는 2의 2승이에요. 그래서 다 하면 2의 7승 되고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안에 있죠. 이거 분해 루트 또 마이너스 2의 a가 이렇게 있으니까 날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의 루트 2의 6승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얘를 풀면 뭐 2의 3승이니까 8로 나오겠네요. 여기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부분의 경우도 i를 일단 곱하니까 둘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곱하기 지금 마이너스 4a 분의 마이너스 4a죠.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1로 제거하게 되면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8 이렇게 되니까 정답이 얼마? 7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고, 기본 태도는 뭐다? 항상 복잡한 계산을 하기 전에 i를 밖으로 빼내고 루트 안쪽을 양수로 만들자. 이게 가장 좀 중요한 태도일 것 같네요. 태도 정립을 잘 하시는 게 수학 문제 학습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네, 얘도 볼까요? 부등식이죠. 부등식인데 지금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애초에 여기가 지금 부등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a도 좀 부등식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등식의 경계에서 뭐가 나올까요? a의 최대랑 최소가 나오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는 미니멈이랑 맥시멈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문자 m, 소문자 m으로. 네. 이렇게 보면 부등식을 다룰 때 만약에 부등식 항이 3개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비교가 되면 일단 기본 해석은 두 개로 분리를 해서 보는 게 제일 기본입니다. 이렇게 A랑 B랑 그 다음에 B랑 C랑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게 일단 기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2x 플러스 a 이렇게 볼게요. 중요한 거는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거예요. 해가 지금 모든 실수, 그 모든 x에서 지금 요 식이 성립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이게 결국 절대 부등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절대 부등식. 네, 그러면 무조건 얘가 성립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함수상에서 그래프로 관찰하는 게 용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얘가 무조건 커야 돼. 그래서 사실 수식으로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없애고 그럼 얘죠. 그냥 답이 일단 A가 1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얘는 수식적으로 지금 본 거고 그래프적으로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보여지냐면 E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가 이렇게 직선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기울기가 똑같이 이기 때문에 평행한 기울기가 이 친구가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얼만큼 띄워져 있어요? 지금 A-1만큼 얘네가 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지금 당연히 이 친구가 그죠? y는 2x 플러스 a가 지금 y는 2x 플러스 1보다 높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 y절편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문제가 없겠죠. 네, 그래서 a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그래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간 1번에서 나오는 건 이래요. a의 범위가. 또 볼게요. 두 번째 지금 2x 플러스 a랑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4가 있죠. 얘네가 지금 0보다 지금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지금 상황 자체는 이래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보다 뭔가 위에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모든 x에서 2차 함수가 크겠죠.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정말 이렇게 비교하는 게 효율적일까? 사실 이거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식을 보고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정확히 열로 그냥 다 이항을 시켜서 다시 말하면 양변을 EX-A로 EX 플러스 A로 나누는 거 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0 그다음에 그거보다 큰 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4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볼 거는 다시 생각하면 똑같은 수식이지만 이거는 2차 함수랑 뭐랑 보는 거예요? 그냥 x축과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방부등식이 있어서 식을 어떻게 이항에서 좌변, 우변을 설정하냐에 따라 관찰하는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정확히 뭐예요? 그냥 x축이 이렇게 있고 함수가 x축 위에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같아도 되고 그보다 위에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허용되냐면 이것도 허용되고 얘보다 딱 x축에 접하거나 아니면 x축보다 그냥 아예 위에 떠 있는 상황. 이거 두 개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x에서 저수식을 충족시키려면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게 되면 정확히 이 상황을 반영하죠. 그래서 얘를 보고 판별식을 쓰면 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a니까 a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죠. 그러면 a의 최대가 얼마? 20. a의 최소는 아까 1이었죠. 그래서 걔네 합을 구하게 되면 얼마? 21이 결론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번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태도를 몇 개 알아두세요. 그래프 ABC 이렇게 항 3개의 부등식을 비교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쪼개서 본다. 각각. 그 다음에 수식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프로 보는 게 더 용이할 순간이 있기 때문에 다항식은
항상 그래프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남겨두셔야 됩니다. 네, 이런 태도들을 좀 확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8번 보겠습니다. 28번도 어려운 사점인데 이 정도까지 수월하게 쫙 풀면 되게 잘하는 거죠. 좀 볼게요. 2차 다항식에 대해서 2차 다항식을 제곱시킨 친구를 p x 전체의 제곱 때린 거를 얘로 나눈 몫이 이거다. 나머지는 36이다. 그럼 식을 세워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는 뭐 몫은 당연히 이게 정확히 얘가 4차니까 얘가 2차겠죠. 뭐 일단 이 정도는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지금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x-5 그다음에 x 플러스 1로 묶이고 qx나 플러스 36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px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얘네를 보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건 우리가 뭘 세운 거냐면 다항식을 세운 거예요.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항등식을 세운 거죠. 다항식을 당연히 맞고 항등식을 세운 겁니다. 당연히 항등식에 대해서도 기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요 식은 모든 x에서 성립하는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항등식의 태도를 그대로 적용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수치 대입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수 비교,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안 배우겠지만 본인 미적분 원을 가게 되면 양변을 어떻게 미분하고 적분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긴 해요. 근데 일단은 이거 두 가지가 지금 핵심이겠죠, 고일 수학에선. 그래서 당연히 이 항등식에다가 수치를 대입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x 내가 만약에 5랑 또는 마이를 집어넣으면 이게 그냥 0으로 날아가겠네. 그럼 뭔가 정보가 나올 것 같죠. 그렇게 해보면 결국 P5는 지금 그 제곱하고 얘가 36이죠. 그럼 풀면 P5가 뿔마 6이다. 이런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얘도 제곱을 시키면 36이니까 P의 마이너스 1도 내가 풀었을 때 뿔마 6으로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일단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 어쨌든 건 나왔어. 그러면 현재 케이스가 쪼개졌다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케이스가 여러 개가 나왔네. 그럼 이 중에 과연 정답은 뭘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재 케이스는 몇 개 나왔을까요? 4개 나왔죠, 총. 왜 4개죠? 플러스일 때, 플러스일 때, 그다음에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그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총 여기서 두 개 나왔으니까 2 곱하기 2로 총 4개의 케이스가 지금 나온 거죠. 이 4개의 케이스 중에서 이제 케이스가 만약에 이렇게 광활하게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정보는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면 케이스 소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소거. 남은 정보들은 전부 케이스를 소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서 조금 케이스를 어떻게 하면 내가 줄일 수 있을까? 모순인 케이스가 무엇일까로 다른 이제 남은 정보들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 4개 케이스 중에서 뭐가 없어질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매우 핵심적인 정보를 하나 줬어요. 그게 뭐죠? 지금 이 친구예요. P0과 P4는 같지 않다라고 정보를 줬는데 얘가 왜 핵심일까요? 다시 봐볼게요. 지금 P0과 P4는 같지 않다라는 정보를 줬어요. 근데 만약에
아예 반대 상황으로 P0이랑 P4가 같다라고 줬다. if 예,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 얘는 과연 어떤 무엇을 의미할까? 그죠? 얘는 명확하게 식해석을 해야 돼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고민해보고 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봐보면 지금 px가 어떤 함수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px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대칭성입니다. 2차 함수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대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y는 k로 함수값이 같은 두 점은 정확하게 중심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두 점이에요. 따라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P0이랑 P4가 만약에 같다라고 했다는 거는 서로 다른 x 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은 거죠.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지금 대칭을 발견하라는 의미예요.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의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인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럼 이 가운데 놓인 x는 2가 대칭축이구나 라는 거를 내가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지금 근데 얘가 뭐래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둘이 다르다. 그럼 어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x는 2에서 대칭축이 아니라는 소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뭔가 이거를 이렇게 굳이 뭐가 아니야 이렇게 주게 되면 반대로 이게 같을 때는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간 이렇게 되게 돼요. 이런 식해석들은 고3에 가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하게 되면 대칭축이 2가 아니라고 준 거죠. 자, 이제부터 매우 중요한데 여기까지 해석했어도 매우 훌륭하게 잘 해석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더 남아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이제부터는 얘가 대칭축이 아니다라는 정보를 일단 깔고 가볼게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비교를 어떻게 했어요? 0이랑 4 가지고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 가운데가 2니까 얘네 둘이 P0, P4가 다르니까 대칭축이 2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다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죠? x값이 마이너스 1인 친구랑 5인 친구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x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가 아니에요. 얘네 아니에요가 아니죠. 뭔 소리야. 잊어주세요. 이렇게 두 개를 지금 다루고 있죠. 다루는 x값.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까는 0이랑 4를 가지고 가운데 2가 대칭축이 아니다라는 정보를 이끌어냈는데 그럼 이제 이게 여기에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 당연히 고려해 봐야 돼요. 그럼 역시나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숫자의 민감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민감성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도 뭐가 있나요? 놀랍게도 x는 2가 존재합니다. 평균이 2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x는 2에서 대칭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x는 2에서 대칭이었다. 그러면 0이랑 4도 함수값이 같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랑 5 얘네 두 개도 함수값이 같았겠죠. 대칭이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대칭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P0이랑 P0이 아니라 P-1이랑 P-5 즉 2차 함수의 두 개의 함수값이 결국에는 같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얘가 아니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전에 세팅했던 4개의 케이스 중에서 2개가 지워지게 됩니다. 어떤 케이스가 지워지죠? P-1도 플러스 6이고 P5도 플러스 6인 요 케이스는 일단 지워지겠죠. 왜요? 이렇게 되게 되면 대칭이 x는 2가 돼버리니까. 그다음 여기도 P-1이 마이너스 6이고 P5도 마이너스 6인 요 케이스도 당연히 지워지겠죠. 그럼 우리에게 남는 케이스는 딱 2가지의 케이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계산을 쭉 하는 건데 귀찮으니까 제가 안 할게요. 근데 일단 대충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네 둘이 케이스가 아까 전에 얘는 마육이고 얘가 얘들아 플러스 6이다. 이런 케이스를 해결한다고 하면 px를 어떻게 설정하고 x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로 2차식 내림차순으로 개수들을 모르니까 미지수로 놓고 이제 대입을 해서 2개의 식이 나오겠죠. 연립하면 a, b가 풀릴 겁니다. 문자가 풀려요. 걔네를 가지고 px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1번, 2번 케이스에 대해서 px가 나오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qx도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고하셨고 28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px를 한번 스스로 구해보세요. 만약에 안 구해지면 다음 시간에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qx를 구해서 결국에는 답까지 한번 도출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는 21번 볼게요. 21번은 얘는 킬러입니다. 킬러인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는 고1 21번이 더 어렵진 않다고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고3에서는 이런 사고를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고3이 되면 굉장히 익숙해진다. 근데 고1 친구들은 이제 이런 식교작을 배워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아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3에서 모의고사를 많이 보고 특히나 미적분 1에서 그래프를 다루는 관점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면 괜찮아질 거예요. 언젠간 이런 생각들이. 근데 일단은 어, 2차 함수라는 아주 조그만한 친구를 가지고 이런 사고를 출제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일단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꼭 이 문제는 좀 본인 걸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볼게요. 일단은 먼저는 가조건을 먼저 해석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를 보고 되게 정해지거든요. 상황 자체가. 일단 fx는 지금 2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최고 차항계수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양수죠. 그럼 아르르 볼록하게 생겼다. 이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이제 다항식이 나오면 그냥 함수로서 그래프까지 무조건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마인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식조작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리고 가랑 나를 보면 이렇게 뭘 알 수 있냐면 베타를 대입하면 베타를 가져요. 다시 말하면 베타 컴마 베타를 지납니다. 근데 지금 뭐래요? 모든 실수 x에서 베타보단 크대요. 크거나 같대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베타 값을 같긴 같잖아요. fx가. 근데 베타가 정확히 제일 작아. 그럼 얘가 뭐예요? 당연히 최소겠죠. 그럼 어떤 상황인 거죠? 지금 2차 함수의 축에서 정확하게 함수값 y좌표가 얼마다? 베타다 이거고 당연히 여기서 x좌표도 베타죠. 그죠? 얘는 지금 y는 fx인 친구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그러면 이게 상황이 이렇게 내가 파악을 했으면
상황 파악을 했다면 얘를 당연히 수식화 시킬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아이디어들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현재 베타 컴마 베타예요. 근데 얘를 이제 fx를 내가 y축으로 마이너스 베타만큼 평행 이동시켜. 다시 말하면 베타만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원래는 베타였는데 좌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으로 바뀌겠죠. 따라서 정확하게 x축에 지금 베타가 지금 접하는 상황으로 바뀔 거예요. 즉 f-베타 친구는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세울 수가 있냐면 뭐야, 이때는 그러니까 fx-베타라는 친구는 지금 그냥 중근을 가죠. 베타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최고차가 아까 2분의 1이었죠.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x-베타의 중근을 가진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얘는 쉽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난 뭘 해? fx를 단독으로 볼 거니까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만든 식에서 베타만큼 들어 올리면 되겠죠. 그럼 정확하게 이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매우 많이 나오니까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다룰게요. 아무튼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중근을 가진다는 걸 활용해서 이렇게 식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fx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좀 정확하게 이런 모양이었던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친구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친구는 지금 방정식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좌변 그 다음에 우변을 어떻게 설정하냐 하냐에 따라서 지금 관찰하는 그래프가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프가 막 변해요. 그래서 얘도 지금 fx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근데 fx 플러스 x는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fx 내가 알고 있는 그래프 모양이 지금 얘니까 얘를 단독으로 남기고 좌변에다가 우변에 뭘 넣어?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놓을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친구는 2차고 내가 알고 있는 그래프 모양이에요. 얘는 뭐예요? 1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네끼리 같다고 뒀다는 거는 얘의 근은 해이기도 하죠. 이거는 뭐예요? 교점의 x좌표일 거예요. 지금 fx랑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같다고 뒀으니까 정확히 만날 때의 x좌표가 이 식의 근이 되겠죠. 그래서 그 근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알파랑 베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fx가 베타, 베타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여기가 축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가 딱 지나는데 어딜 지난다는 거예요? 일단 베타를 지난다는 거죠. 여기를 정확히 점을 지날 거예요. 교점이니까.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친구를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서 교점이 하나 더 생기겠죠. 이런 상태고 여기가 정확히 x좌표가 얼마? 알파일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당연히 y는 fx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헤쳐나갈까를 보면 이제 이 친구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선 여기서 내가 하는 가지 아까 베타에 대해서는 식을 내가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베타로 식들을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식에다 양변에 베타를 넣어보면 여기는 f 베타 플러스 베타는 k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도 얘가 베타인 거 우리가 알죠. k는 얼마가 되냐면 2베타가 됩니다.
그럼 이제 계속 문제를 통일해 가는 게 중요하니까 K를 그냥 2베타로 놓고 풀어볼게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가 보이냐면 이 식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거를 얘네들을 보고 아까 전에 이 모양을 떠올리는 게 중요해요. 얘네 합이 뭐였어요? K였죠? 이걸 성립시키는 근이 알파 베타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알파, 여기 F 알파 이걸 더해진 걸 이 모양을 보고 이거를 일반화된 요식을 끌고 와서 적용하면 어떨까?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되게 비슷한 게 13번에서도 알파 베타를 성립시켰던 식을 이제 우리가 알파 베타를 x로 바꿔서 일반화 시켰죠. 지금은 반대로 일반화 됐던 애를 끌고 개별 사례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지금 f 알파가 뭘로 나올까? k로 나오죠. 정확히는 이게 2베타죠. 그러니까 얘네를 이렇게 묶으면 이게 2베타가 되니까 얘는 총 옆에가 3베타예요. 그러고 나서 F0이 이렇게 있죠. 0도 여기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면 F0이 어떻게 나옵니까? 2분의 1에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죠. 다 베타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 식이 전부 다 베타로 표현돼요. 그럼 내가 베타에 대해서 문자의 범위를 당연히 구해낼 수가 있겠죠. 얘를 이제 식을 조금 만지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를 풀어서 베타 마이너스 4 0보다 작다 이거니까 베타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식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를 전부 다 베타로 정리시켰고 베타의 범위를 구했네. 그죠? 0부터 4까지. 그리고 베타는 자연수예요. 그죠? 근데 이제 공교로운 점은 그럼 이제 우리 베타 자연수니까 베타를 1, 2, 3, 4 이렇게 두면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1도 안 돼요. 왜 안 되죠? 지금 그래프를 보게 되면 베타 얘가 자연수인데 알파도 자연수죠.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지금 작거든요. 그죠? 그래프 해석상. 그러면 당연히 베타가 자연수인데 1이 되게 되면 얘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당연히 뭐보다 2 이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도 제거시키고 일단 우리가 베타를 2, 3, 4로 두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알파랑 베타를 볼 수 있어요. 베타가 2일 때 알파는 1이겠죠. 그 다음 베타가 3일 때는 알파가 1, 2가 될 수 있죠. 그 다음 베타가 4일 때는 알파가 1, 2, 3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 케이스가 지금 총 여기서 3개, 2개, 1개니까 6개 케이스가 있는데 내가 점검을 이제 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fx 플러스 x는 2베타 원래는 k였고 그죠?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베타를 넣은 다음에 베타가 2, 3, 4죠. 여기다가 베타를 넣어보는 거예요. 일단 베타를 넣어서 식을 결정해보는 겁니다. 식을 결정하게 되면 이제 이걸 다시 충족시키는 해를 나머지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베타가 2야. 그래서 우리가 fx식이 이거였죠. 네, 그러면 우리가 2분의 1에 x-2 전체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는 4 이렇게 식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풀게 됐을 때 나머지 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나머지 해가 알파겠죠. 걔가 여기 중에 있으면 걔는 정답 후보가 되게 되고 그럼 베타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베타도 K가 나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은 귀찮아요. 안 하겠습니다. 일단 풀이를
풀어보시면 답을 구해서 f6의 값의 곱을 구해보면 되겠다. fx를 결정해서 값의 곱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f6만 결정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얘를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fx가 모순 없이 정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모순 없이 결정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베타가 2, 3, 4였는데 이거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아까 전에 2분의 1의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x가 2배니까 4다. 이거잖아요. 얘를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2x 여기 2배에서 8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되죠. 요거는 마이너스 2x구나. 네, 이렇게 되면 일단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충족하긴 하는데 묶어볼게요. 묶으면 왜 이런 충족이 안 되나? 플러스 2가 여기 있어야 되네요. 플러스 2까지 여기 있고 그러면 여기까지 2배 시키면 여기가 4가 되니까 이게 날아가서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되네요. 네. 그 베타가 2일 때는 케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인수가 이렇게 되니까 0 또는 2잖아요. 그럼 자연수가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라는 건데 지금 0이니까 이 케이스가 안 되겠죠. 얘는 아웃. 그런 식으로 해서 모순이 없는 친구들끼리 골라내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뭔가 그럼 이게 아마도 3을 점검하고 4를 점검하면 얘네 두 개가 다 될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예상을 하냐. 여기서 지금 뭐래요? 모든 f6의 값을 구하래요. 모든 f6의 값의 곱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후보가 뭐가 있어? 총 3개가 있었죠. 근데 지금 2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케이스가 뭐만 남아요? 지금 3이랑 4가 남았는데 만약에 내가 3이 모순이야. 그래서 3을 지워. 그럼 답이 케이스가 뭐밖에 없어요? 4밖에 없잖아요. 그럼 모든이란 말을 붙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 4가 둘 다 일단 맞을 것 같아요. 계산을 해서 점검해 볼까요? 3을 만약 베타가 3이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 전체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x는 6이죠 지금 이렇게 이 케이스고 이제 알파까지 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거 지금 2배 때린 거예요. 양변을 다 여기가 그러면 6 플러스 2x 12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이게 15니까 넘기면 3은 0 이렇게 되면서 풀면 x-1 x-3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베타가 3일 때 알파가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문제 없네요. 그러면 이 케이스는 둘 다 자연수가 나오니까 맞는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볼게요. 마지막 케이스 세 번째 4일 때죠. 그러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x가 2베타니까 8 이렇게 되고 풀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8 플러스 2x 그다음에 는 16 이거죠. 그럼 얘를 이제 정리를 다시 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풀면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니까 근이 베타는 4
알파는 2가 나와서 둘 다 자연수죠.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허용되는 fx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2분의 1에 x제곱 3 전체제곱 플러스 3 얘랑 두 번째가 2분의 1에 x 마이너스 4 베타가 4일 때 이 친구가 지금 허용되는 fx죠. 여기다가 6을 넣어볼게요. 6 넣으면 얘는 지금 2분의 9 플러스 3이 나오고 f6이 여기다 6 넣으면 2 플러스 4에서 6 나오네요. 그래서 F6이 케이스가 총 2분의 지금 15랑 6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가. 그래서 얘네 둘이 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45가 최종적인 답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21번 풀어봤고 그래도 확실히 케이스 마지막 점검에서 조금 계산이 있는데 이 정도 계산은 해야 돼요. 어렵지 않게. 그리고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fx식을 이 가나 조건을 보고 어떻게 결정했는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고 중근이 베타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는 방식을 조금 익숙해지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21번 매우 좋은 문제고 한번 열심히 연습을 다시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